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분식회계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교묘하게 전문용어로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마치 삼성바이오가 억울할 수 있는 양 기사를 써 놓았더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벌이 사실상 최고 권력자로 착각하지만 3대쯤 가면 기업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은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인데 상속을 할 때마다 50%씩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대 회장이 주식을 50% 갖고 있었다면 2대째는 25%, 3대째는 12.5%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3, 4대쯤에 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해 재벌이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재벌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의 재벌을 고유명사로 쓸 만큼 독특한 구조로 보고 있죠. 물론 재벌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순환 출자 및 불법 상속으로 대를 이어 기업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이재용 씨는 3대째 상속을 하고 있는데 이건희 때부터 이미 삼성 지분이 극도로 적었기 때문에 이걸 또 반토막 내 상속을 받으면 삼성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씨는 20년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 주식을 10분의 1 가격으로 불법으로 사들입니다. 당시 60억을 증여받아 샀는데 그 증여받은 주식을 10조로 불리웠죠. 이것만 봐도 불법 증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삼성을 지배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법 상속받은 에버랜드, 즉 제일모직과 삼성 지분을 많이 가진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3배는 더 큰 기업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조차도 지배를 하지 못하게 돼요. 때문에 제일모직을 고평가시키고 삼성물산을 저평가시켜야 합병 후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부동산을 뻥튀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건 푼돈일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제일모직의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분식회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벌도 강하고요. 그럼에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바이오 테마주를 만들면 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테마를 이용해 순식간에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 키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소위 작전 세력들이 신약 개발을 핑계로 주식을 올리는 기법이기에 아주 더럽고 쓰레기 같은 짓이죠. 사실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은 공식적으로 0.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성공했다면 100배가 올라도 되지만 신약 개발을 핑계로 100배가 오른다면 주식시장에서는 99% 거품이거나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 개발은커녕 5년 적자인 회사인데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사 가치를 수십 배 부풀렸어요. 회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미래가치 산정이라는 항목을 넣어 회계를 1조 9천억 흑자인 것처럼 바꿉니다. 그리고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죠. 이렇게 실제 가치를 부풀리며 국민연금 및 기관, 개미들에게 투자를 유도하죠. 실제 장부를 보면 분식회계한 연도를 빼면 연속 8년째 적자인 회사입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회사입니다. 이런 테마주 방식은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들이나 하는 개 양아치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더 웃긴 건 제일모직의 작은 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평가받는 것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0조가 넘을 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된 시가총액이 22조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건 둘 중 하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품이거나 삼성물산이 저평가된 것인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99.99%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품이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기관과 국민연금, 개미들이 많이 투자했을까요? 하나증권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삼성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때 증언을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반대 리포트를 낸 하나증권 사장이 잘렸죠. 삼성과 하나 협력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업체인데도 하나증권에서 합병 반대 리포트를 냈다고 하나증권 사장이 잘렸을 정도예요. 국민연금마저도 압력을 받아 합병에 찬성을 했죠. 아무리 뻔한 분식 회계를 한 부실 회사지만 증권사 및 기관, 국민연금까지 나서서 삼성바이오에 투자를 하죠. 거기에 개미들은 재벌들이 상속을 위해 밀어주는 회사는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합니다. 시장 원리보단
의한 불법 승계가 항상 승리했다는 걸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3,300억짜리 회사가 30조를 넘는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8년째 적자인 회사가 원래 당부가치의 100배를 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상장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며칠 동안은 주식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22조나 유지합니다. 보통은 몇백억, 많아야 몇천억짜리에서 벌어지는 도박성 테마주에서 종종 발생하던 일들이 삼성 계열 기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식회계 역사상 가장 금액을 사기친 데다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30조 이상의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시장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주가 조작 행위로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소위 작전 세력들이 할 만한 일들을 삼성이 주도하고 기관이나 국민연금을 이용해 주식값을 높였다는 점은 시장 경제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몇 달 전에 금감원에서 분식회계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냈음에도 국민연금은 지분을 1%나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폭락해야 할 주식이 폭락하지도 않았죠. 주식값이 떨어지지 않은 건 하나증권 사장이 잘렸을 때처럼 국민연금이 기관들에게 팔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가 폭락해버리면 분식회계로 인한 거품이 사실로 입증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필사적으로 폭락을 막으려 했을 겁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중지가 되었고 상장 폐지 심사를 거치게 되었는데 시장 경제를 바로잡으려면 상장 폐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재벌들이 불법 상속을 하지 못할 테고 자연히 재벌은 사라질 테니까 말이죠. 제가 재벌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받아서는 기업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 비자금 만들어 빼돌리기, 불법 상속받기, 일감 몰아주기 같은 반시장적인 행위만 할 수밖에 없죠. 죽기 전까지 그 짓만 해도 기업을 지배하기엔 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재벌이 아닌 전문 경영진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100배 낫죠. 어차피 이건희가 하는 게 있었습니까? 결국 불법 상속 같은 반시장적인 행위만 제대로 처벌하면 자연히 재벌은 해체될 것이고 시장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재용 씨가 테마 작전주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시장을 속였다. 그게 결론입니다.